시간에는 재난관리론과 좀 연계성을 갖는 여러분들의 졸업한 선배님을 좀 모시고 재난관리론과 연관된 전문적인 좀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는 한국 RMC라고 하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채영 선배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 기업에서 산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폭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 기업 주변에 얼마만큼의 이제 피해를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소방과 관련돼서 폭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라든가 화염, 열기 또는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피해를 미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 분야에서는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들의 어떤 영향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또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피해 반경과 또 주변의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직접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업무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나 또 그 직업을 선택을 하실 때 얼마만큼 참고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뭐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방재안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의 업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직업의 경로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뭐 동영상 외에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이 또 함께 면담을 하면서 그 진로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차후에 2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에서도 이 그 코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 학번 인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2020년도에 학교 졸업을 했으며 현재 3, 4학년 재학 중에 있으며 지금 어떻게 보면 19년도 6월 조기 취업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기 취업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는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을 빨리 경험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일찍 벌 수 있었다는 이게 뭐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학교 생활이 좀 엄청 짧아진다는 점. 저희 안 그래도 짧은데 저희가 더 짧아져서 그게 학교 생활이 좀 짧은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 취업하는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잘 선택하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주식회사 한국 RMC라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정 장애인평가서 전문 기관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이 업무라고 하시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컨설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컨설팅이 또 진행이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컨설팅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물질의 경우 이제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다음에 이제 허가물질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개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 평가서라든가 유해관리 계획서라든가 두 가지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쓴다고 하면 수산화 나트륨이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반경이 이제 사고 영향 범위가 얼마나 나가고 그 옆에 주민들이 얼마나 있으면 그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작성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컨설팅하면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누면 PSM이라고 그거랑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해서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요. PSM의 경우 이제 전기 사용 용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물질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되는데 보통 해당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대기업들 그냥 공장 케미칼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화학물질 쓰는 공장에서 주로 PSM 대상이 되고요. P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다르게 요거는 이제 근로자의 안전 그쪽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근로자가 이런 작업을 진행했을 때 안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그럼 이제 안전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설치가 다 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건공단에서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PSM과 좀 반대로 업종 코드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업종이 주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업종 코드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자의 안전 그거를 주로 이제 여기는 아까 전반적으로 공장 전체를 봤다면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국소배기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밀폐 공간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컨설팅이 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컨설팅은 저희가 위험물을 사용할 때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보관소, 저장소 등 그거를 이제 소방서에서 인허가 받는 거를 이제 처음 설계서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크게 보면 저희 업종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회사 비전에 따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의 경우 이제 이쪽 법 자체가 15년도 전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업종이 그렇게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다 그러면 많은 건데 저희가 다들 크게 앞서가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루 오션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진로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기 학교를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려면 저희는 보조 인력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 인력의 경우 이제 자격증이 없으시면 보조 인력이 이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 업종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면 소방 기계라든가 전기 그것도 너무 좋고요. 위험물 산업기사도 너무 좋은데 저희 이쪽은 이제 산업안전 산업기사라고 해서 그쪽을 한번 자격증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지금 이제 2학년이죠? 이거 듣는 게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졸업이 1년도 안 남았는데 1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그러면 1학년이면 더 좋죠. 자격증을 공부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저는 군대를 1학년 아예 끝나고 갔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여기 일반적으로 좀 달라요. 저는 보통 남학생 같은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학년 1학기 끝나고 군대를 가는 게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고 근데 1학년 1학기 끝나고 와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정신 차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든 위험물 공부를 하든 아니면 소방공무원 공부를 하셔도 좋은데 지금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뭐 취업을 조금 빨리 하실 분이 계시다면 자격증 빨리 공부해서 자격증 빨리 따는 방안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재난안전관리론 수업이라고 하셨죠. 그쪽 지금 배우는 게 저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는 방폭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크게 보면은 재난안전관리론이랑 위험물 관리론인가요? 위험물 관리론 두 개만 크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고, 지금 재난관리론에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방폭구조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과목 중에 그 안에 있을 텐데, 그거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대기업 산업체를 가도, 이쪽으로 저희가 소방과를 나와서 대기업 산업체를 가면은 뭐 생산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안전팀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관리론, 관리팀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는 일이 여기서 배운 것들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방폭 구조라던가 그런 거는 그렇게 배운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하나밖에 따고 어떤 자격증을 땄었지 그때? 소방 기계 따고 졸업을 했고, 그 기계 자격증 따기 되게 힘든 종목인데 혹시 그 소방 기계 자격증 따는 팁이 있나? 저는 그 10개년이죠. 그 10개년 기출문제집? 네, 기출문제집을 5번 풀었거든요. 다. 우회독. 네. 근데 오해도. 2차 실기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잖아. 그것도 그냥 실기를 5번 다 아 풀었습니다. 우회독으로? 네. 그랬더니 합격을 한 거야? 네, 한 번에 붙어가지고 네, 대단하네. 그렇게. 저 어떻든 소방 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를 해줬지만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낯설어서 용어가 낯설어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외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벤젠 탱크 같은 데서 만약에 누출이나 어떤 화재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같은 걸 이제 가상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해 범위를 예측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대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한다는 네,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 벤젠 탱크에다 불을 지를 수도 없고, 네, 네. 실제 또 누출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로 가상적으로 이게 벤젠이 만약에 뭐 10만 리터짜리 탱크에서 뭐 누출이 됐다. 그랬을 때 주변에 인명피해는 어떻게 되고 재산 피해는 어떻게 되고 주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거 아니야. 네, 좀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컨설팅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런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줘라 하는 이런 쪽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법에서 그걸 이제 무조건 장애 영향 평가는 받도록 하게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었어 사실은 그거는. 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회사를 가서 그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좀 당황했겠네. 당황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그 화학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물이 기반됐던 거기 때문에 위험물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되게 공부되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험물질로 시간에 배운 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당연히 추가적인 공부는 필요했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였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위험물 과목이라는 게 네, 단순히 위험물만 배운 건 아니고 네, 1학년 1학기 때는 위험물 일반학을 배웠고 네,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위험물질로 인한 과목을 배웠고 네. 2학년 1학기에는 또 위험물 시설을 배웠거든. 네,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학생들처럼 재난관리론도 당연히 들었고 네, 저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치영의 어떤 전공 지식을 함양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네, 그게 현재 하는 일이 낯선 일일지라도 그렇게 토양이 됐기 때문에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내가 너무 설명을 쉽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 그 처음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생각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이제 소방 설계업체나 공사업체나 이제 점검업체나 갔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방 쪽보다는 일단은 급여가 센 건 사실이고요. 남이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고, 솔직하게 저희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아직 그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는 만큼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빠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직할 회사도 되게 많고요. 이직률도 꽤 높은 편이고요. 월급 자체로만 본다면.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500 정도는 더 넘게 차이 나는 거고요. 연봉으로 따지면 네, 그럼 이제 치영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장애 영향 평가하는 이런 회사가 많지 않으니 네, 이런 쪽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나의 역량도 커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역량이 커진 걸 무기로 삼아서 이직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네.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내가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돈 쪽인 게 아닐까 싶어서. 너무 애들을 그렇게 저 금전적으로만 물지만 그래요? 그렇진 않아.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또 보람도 느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재난관리론의 과목의 한 단편으로서 이제 준비를 한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 소방과에선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치영이가 후배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소방과를 졸업을 했지만 소방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소방 설계, 소방 점검, 뭐 소방 감리, 그다음에 소방 제조업, 소방 공무원 이거 외에도 이런 길이 있다.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치어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주력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이제 주요. 네. 소방 점검업, 소방 설계업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환경 컨설팅이라고. 환경 컨설팅.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는 화학 물질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혼자 이제 프로젝트를 다 맡다 보니까 저희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점검이나 설계는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단위로 다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이제 개개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프로도 되게 세지고요. 자기 공부도 많이 하게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쪽 분야로 온다 그러면 공부는 좀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새로운 길 어느 정도 이제 점검이라던가 설계라던가 뭐 시공 이쪽 분야는 저희가 아직은 좀 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하면서 사실 생소한 분야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뭐 자격증 공부 많이 했고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을 2개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생소한 환경 컨설팅이라는 업을 하다 보면 네, 본인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다 개인으로 일을 한다 그랬잖아. 네. 하다 보면 일이 막힐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냐고. 애로사항을 에로사랑이요. 공부. 그냥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 인터넷 서칭하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어. 회사 저 직원들하고도 토의를 많이 했겠지. 그럼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저희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위에서 선배가 봐주는 건 맞는 건데 뭐 주로 저희는 법을 가지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법규를 많이 공부하는 게 제일 그 거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법, 네, 고용노동부법, 뭐 환경법, 화학물질관리법. 네, 뭐 대기환경보전법 이거 다 공부하면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 이 법을 모르면 저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저희가 만약에 A라는 곳이 있다면 이쪽은 방법을 해야 되고 이쪽은 방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기준은 어차피 다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 기준을 알아야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장애실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고요. 이거 회사 추천 내가 해준 거잖아. 네, 그래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거지? 승진 빨리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직급이 어떻게 돼? 과장입니다.
벌써 과장이야?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죠?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죠. 근데 벌써 과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승진을 너무 빨리 시켜주는 거 아니야?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혹시 학교 회사에서 그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후배를 추천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후배에게 과감하게 아 이거 내가 추천할 만하다 이 회사는. 그럼요. 좋습니다. 저희 회사 좋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만 그거는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서 끝까지 갈 사람만 이제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추천하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후배들 중에 혹시 이제 그 누가 간다 그러면 권장을 해주고 싶지만 네. 공부를 해라. 네, 중간에 포기 안 하면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가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이제 3, 4학년까지 하는 게 더 좋겠네. 어떻게 보면. 그쵸. 학사 끝나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지금 4학년에서 화학물질 관리 그것도 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론 수업을 들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요? 현성 선생님한테 듣고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빼먹었습니다. 한 번. 아무튼 그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나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방과 사실은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관련은 있지만 조금 그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직종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 어떻든 환경 영향성 평가에 대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 1학년 또는 재학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듣고 나서 치영이 전화번호를 혹시 물어보고 그러면 가르쳐줘도 되나? 네. 알려주세요. 혹시 아니면 이 자막으로 좀 깔아도 될까? 자막은 좀 불편해? 네. 알았어.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인치영 동문하고 꼭 연락해서 궁금한 걸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 네. 제가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뭐 이 분야라고 이 지금 코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사전 영향 평가라고 하는 우리 기업 주변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되는 어떤 피해 영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분야에서 이제 이 분야를 다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좀 듣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또 추후에 이제 또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소방이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본인이 보다 더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이 선배도 이 소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조금은 우리 소방 분야의 전통적인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소방과 연계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분야로서 진출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또 이 산업체 특히 우리 다양한 그 산업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체에서는 이 화재나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또 가스들의 어떤 누출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체 현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서는 이런 사전 영향 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분야이고 또 특화될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재난과 관련돼서 보다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또 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들은 그런 동영상 내용은 조금 진로를 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배의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족도 조소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